자, 이번 시간에는 16장 두 번째 단원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선분이 주어지고요. 선분의 내분점, 그 다음에 외분점. 먼저 이 내분점, 외분점은 수직선 위에서 먼저 잡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수직선 위에 선분의 내분점, 외분점을 먼저 잡습니다. 하나의 직선 위에, 그러니까 좌표가 아니라 x좌표, y좌표가 아니라 그냥 직선 위에 내분점, 외분점을 먼저 잡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 돼요. 자, 여기서 양 끝점의 좌표를 a점 x1, b점 x2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좌표입니다.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를 구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좀 이따 왜 이렇게 되는지는 설명할 거고요. 결과는 m 플러스 n분의 mx2. 여기서 이제 mx2를 우리가 외울 때 이렇게 대각선으로 mx2하고 nx1 이렇게 대각선으로 연결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외우기가 좀 편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외분점을 한번 볼까요? 외분점. 내분점은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이고, 그 다음에 중점은 m과 n이 모두 1일 때니까 당연히 2분의 x1 플러스 x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입니다. 이 외분할 때 m과 n이 같을 수는 없어요. m과 n이 같으면 외분도 되지 않을 뿐더러 이거는 중점입니다. 자, 이럴 때 이거는 뭐 이렇게 x자를 그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x자를 그어서 하지 않고 내분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내분점을 기준으로 부호를 반대로 마이너스로 바꾸면 외분점의 좌표가 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내분점이야 두 선분 A, B 사이에 존재하지만 외분점은 m의 값의 크기, n의 값의 크기에 따라서 1번 m이 더 클 때는 그 외분점이 B쪽에 있습니다. 자, 이 외분점이 B쪽에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m이 크잖아요. 그죠? n이 작아야 되겠고 m이 n보다 클 땐 B쪽에 외분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m이 n보다 작을 때는 A쪽에 있습니다. 이거를 2번이라고 동그라미 해놓읍시다. 번호를 매겨둡시다.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n이 더 작으면 AQ 대 BQ인데요. AQ 대 BQ. 당연히 AQ가 작으니까 Q점은 A쪽에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m과 n의 대소관계에 따라서 외분점은 위치가 달라집니다. 자, 이런 것도 눈여겨봐야 되겠지.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좌표 평면 위에 선분의 내분점, 외분점이에요. 좌표 평면. 자, 좌표 평면의 선분의 내분점인데 좌표 평면은 X좌표, Y좌표가 있잖아요. 그죠? X좌표 먼저, Y좌표 먼저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가 선분의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입니다. 그러면 x 좌표도 내분하고요, y 좌표도 내분하겠죠. 당연히 내분점은 그냥 공식처럼 외워두세요.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이렇게. y 좌표도 똑같아요. m 플러스 n분의 my2 플러스 ny1 이렇게 똑같습니다. 중점 일전 당연히 2분의 하고 x1 플러스 x2 2분의 y1 플러스 y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선분 AB의 외분점도 똑같아요. 외분점도 똑같습니다. 외분점은 내분점을 기준으로 외운다고 그랬죠. 내분점을 기준으로 부호가 마이너스다 라고 외우는 거예요. 오케이? 부호가 마이너스다 라고 외우는 겁니다. 외분점은. 자,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이제 본문을 설명해 줄게요. 본문. 자, 선분의 내분점인데요. 말 그대로 비례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수직선 위에 선분의 내분점, 매분점인데 선분 AB 위에 점 P가 존재합니다. 그랬더니 AP 대 BP가 M 대 N입니다. 선분을 그으면 돼요. 여기 자 여기 이제 이런 그림이 있잖아요, 그죠? 선분 두 개, 선분 위에 수직선 위에 두 개의 점 A점과 B점이 있고 그 사이에 P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A 대 B를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길이의 B가 존재하겠죠. A, P 대 P, B가 M 대 N이다가 되겠죠. A, P 대 PB가 M 대 N이다. 자, 그래서 비례식을 위해서 이제 쓴 거예요, 이렇게. A, P 대, 여기 이제 교재살이 쓰니까 필기를 안 할게요. A, P 대 PB가 M 대 N이다. 자, 그러면 좌표로 표현하면 되겠죠. AP를 좌표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 좌표를, 여기는 안 써놨네요. 자, 그러면 좌표를, 여기 있다. 좌표를 쓰는 거예요. A점의 좌표를 x1, B점의 좌표를 x2. 그렇게 쓰면, 그리고 이제 P점은 임의의 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x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P 대, PB가 M 대 N인데, AP의 길이는 x1부터 x까지의 길이죠. 그죠? 근데 x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AP의 길이는 여기서 AP의 길이는 x-x1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PB의 길이를 볼까요? PB의 길이는 이 x라는 점은 x1과 x2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x2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아까 비례식에다 그대로 대입해서 전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x의 값을 구하면 내분점의 공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절대값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절대값 안 해도 됩니다. 여기는 선분의 길이기 때문에 무조건 절대값이다라고 쓰는데요. 오케이? 이렇게 B점이, 그러니까 A점이 왼쪽 작은 점, B점이 오른쪽 점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오케이?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모두 성립한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비례식에서 자, 이거를 이제 요 길이를 구했으니까 비례식이 뭐였냐면 AP 대 PB는 M 대 N이에요.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대입해서 비례식을 계산하면 AP는 x-x1 대 PB는 x2-x가 되겠고 M 대 N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자, 먼저 외항의 곱을 먼저 하는 게 좋겠다.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 요 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써주면 n x-x1 equal m x2-x가 되겠고, 이걸 전개한 다음에 x가 있는 항은 좌변,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개해 볼까요? nx-nx1 equal mx2-mx가 되겠고, 자, x가 있는 항은 좌변으로 이항한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이항합니다. 자, 이렇게 좌변을 이항하고 x가 없는 항은 우변으로 이항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이미 앞에서 본 그 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항한 다음에 공통한 x를 묶어줘요. 그러면 m 플러스 n이 되겠고, x 우변도 mx2 마이너스를 이항하면 플러스가 됩니다. nx1이 되겠고, 양변을 m 플러스 n으로 나누면 x는 하고, 자, 우리가 드디어 찾던 공식이 나옵니다. m 플러스 n분의 m x2 플러스 n x1이 됩니다. 어때요? 자, 위에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수직선 위에 두 점을 잡고 좌표를 쓴 다음에 비례식으로 내분점의 공식을 유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잘 메모를 해두고요. 혹시 필기를 못했으면 나중에 영상을 보고라도 반드시 손으로 쓰면서 이 정리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암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무조건 암기하면 안 돼. 왜냐면 이 원리를 알아야지 푸는 문제들이 상수준 문제인 거예요. 원리를, 내분점의 원리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상수준 3점, 4점짜리 문제로 냅니다. 이거는 그냥 외우면 안 돼. 중점인 경우는 당연히 m과 n이 같으니까 2분의 x1 플러스 x2가 되겠죠. 자, 외분점도 똑같아요. 외분점도 aq 대 qb가 m 대 n인데 여기서 이제 같지가 않죠. 근데 외분점은 두 가지 경우예요. 자, 아까 그림에서 나왔듯이 m이 n보다 클 때, 이때는 q점이 b 쪽에 있고요. m이 n보다 작을 때는 q점이 a 쪽에 있습니다. 오케이. 자, 두 개로 나눠서요. 이거는 이제 같은 방법으로 이거를 요 좌표를 x1, 그 다음에 b점의 좌표를 x2, q점의 좌표를 x라고 하고 이 식을 그대로 aq 대 이거 식을 쓰면 돼요. aq 대 bq가 m 대 n으로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개하면 외분점의 공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꼭 해보세요. 자, 보기 1번을 보자. 자, 두 점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2, 4가 b가 a점은 마이너스 2, b점은 4가 있습니다. 중점을 구하라면 중점은 쉽죠. 두 좌표의 합을 2로 나누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점 m은 1이 되겠고요. 2번 선분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외웠던 2대 1이니까 2 플러스 1분의 여기서 여러분이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2x1이 아니라 2x2라는 거예요. 2x2.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암기할 때 처음에는 대각선을 해요. 여기서 a점이 마이너스이니까 내분점 p점이죠. 여기서 2니까 2 하고 이렇게 4, 그 다음에 1대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2 곱하기 4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로 계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분점을 구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좌표 평면을 우리가 아까 x 따로 y 따로 내분점을 구할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떤 성질이냐면 바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좌표 평면 위에 선분 AB를 그어봐요.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 그은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선분 AB죠. 선분 AB의 내분점, 내분점이 P라고 생각해봐요. 자, 그리고 나서 X축과 Y축에 각각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야. 자, 그럼 각각의 좌표가 되는 거야. X좌표,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Y좌표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P점의 X좌표는 X축을 여기 A'이라고 그랬는데 얘를 M대, 자, 얘를 M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바로 X가 되는 거예요. Y좌표도 마찬가지예요. Y좌표도 이 Y는 Y1과 Y2를 M대 N으로 내분한 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분은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는 비스듬한 선을 그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자체를 구하는 게 아니라 X축과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그 축에서 내분점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X의 값, 내분점 X의 값을 구할 수 있고요. Y좌표에서 Y축에서 Y좌표, 내분점 Y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각각을 따로따로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 x 좌표, y 좌표를 구하면 됩니다. x 좌표는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이 되겠고, y 좌표는 m 플러스 n분의 my2 플러스 ny1이 되는 거야. 네분점. 자, 그 다음에 중점은 똑같아요. 중점의 좌표는 m과 n을 같은 값을 대입하면 분모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분자 x1 플러스 x2가 됩니다. 그 다음에 y좌표도 마찬가지로 2분의 y1 플러스 y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기 2번을 볼까요? 보통 문제를 풀 때 여기다 처음에는 이렇게 써줘요. 두 점이 주어지면 너는 x1, 너는 y1, x2, y2 이렇게 써줘요. 그런 다음에 공식에 그대로 대입합니다. 그러면 중점의 좌표는 x1과 x2의 중점이잖아요. 그죠? 중점 m의 좌표는 2분의 하고요. 자, 여기 2분의 하고 x좌표의 합, 2분의 y좌표의 합. 굉장히 계산이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대2 내분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줘요. 몇 대에 몇 나오면 앞에 것이 m, 뒤에 것이 n이에요 라고 m과 n 대신에 각각 1과 2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대입해서 1 플러스 2분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외분점은 이제 가운데 부호를 뺄셈으로 바꿔주면 외분점이 되겠죠. 자, 한번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예제. 평행사변형이 있어. 평행사변형의 성질. 일단 정의와 성질을 헷갈리면 안 돼요. 정의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 정의입니다. 그 정의를 통해서 마주보는 두 대각의 크기가 같고 마주보는 두 대변의 길이도 같다. 그리고 서로 다른 선분을 이등분한다. 등등의 성질을 우리가 증명을 한 겁니다. 중학교 과정에서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되게 하는 조건인데 비슷해요.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만족해야 되니까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이건 정의입니다. 두 번째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아도 평행사변형이 된다는 걸 증명했어요.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두 쌍의 대각의 크기도 같습니다. 그리고 대각선의 길이를 각각 2등분합니다.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증명이 가능해요. 한 쌍의 대변이, 그러니까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서 길이가 같다. 그럴 때 얘는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중학교 과정이지만 평행사변형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이 5개 중에서 아무거나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행사변형이라고 조건이 나오면 이 5개의 성질은 그냥 사용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자, 볼까요? 꼭지점 A점의 좌표는 1,2고 두 변 AB의 중점, AB, BC의 중점의 좌표를 각각 5,3하고 9,10이라고 했어요. 꼭지점 BCD의 좌표를 구하여야 하는데 이때 사실은 도형 문제를 풀 때 그림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오케이? 머릿속에 상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이 ABCD 평행사변형을 그리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거 꼭지점에 이름을 붙일 땐 반드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ABCD라고 해야 됩니다. 내 맘대로 ABCD. 나 시계 방향이 좋아. 안 돼요. 시계 반대 방향. 물론 시계 방향으로 해도 문제에 오류는 없어요. 근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 다음에 좌표도 어차피 우리가 이제 BCD 좌표를 정의를 해줘야지만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중점을 우리가 알려줬으니까 보세요. AB의 중점이 5,3이야. 그럼 B점을 구할 수 있죠. 그죠? B점을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주어졌네요. 중점은 2분의 x1 플러스 x2 2분의 y1 플러스 y2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써주면 2분의 1 더하기 x1 이퀄 그 다음에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더하기 y1 이퀄 3. 아주 간단한 x1, y1에 관한 1차 방정식으로 풀 수 있죠. 같은 방법으로 b1, x1, y1을 구한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x2, y2를 구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럼 D점을 어떻게 구할 거냐? D점을 어떻게 구할 거냐의 문제인데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합니다. 대각선을. 그러면 AC의 중점을 우리가 구한 다음에 BD의 중점과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방향 설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자 보세요. 제일 출발점은 B점, C점, D점을 정의 이거 반드시 필요해요.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정의 해주는 것이 출발점을 하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차례대로 계산하면 B점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C점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B점, C점을 구한 다음에 BD의 중점 이퀄 대각선 AC의 중점 일치 이 조건을 이용합니다. 평행사 변형은 두 대각선을 2등분하니까 중점이 일치하겠죠. 그래서 D점도 구할 수 있다. 자, 밑에 우리 예제를 한번 풀어보자. 어차피 15-6번에 평행사 변형의 조건이 나오니까 그때 한 번 더 성질을 이용해보고 먼저 16-4번을 보자. 16-4번 삼각형 ABC에서 세변 AB, BC, C의 중점의 좌표 자, 세변 AB, BC, C의 중점의 좌표를 각각 이렇게 주어졌어요. 중점을 알면 세점 ABC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출발점은 세점 ABC의 좌표를 x1, y1, x2, y2, x3, y3 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간단하게나마 그림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너무 뭐 정삼각형처럼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A점의 좌표 x1, y1, B점의 좌표 x2, y2, 그 다음에 C점의 좌표 x3, y3 이렇게 먼저 정의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문제의 조건에서 AB의 중점 자,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AB의 중점 딱 찍고요. 자, 중점 표시한 다음에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네, BC의 중점 자, 여기도 중점을 찍고요. 1,0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C의 중점 자, 이렇게 그러면 3,5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자, 그럼 이걸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풀이를 한번 해보죠. 여기서 중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먼저 첫 번째 AB의 중점을 한번 볼까요? AB의 중점은 2분의 하고요. x1 플러스 x2가 되겠죠. x1 플러스 x2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먼저 x좌표만 먼저 해볼게요. 쭉. 그 다음에 두 번째 BC의 중점의 x좌표는 2분의 x2 플러스 x3 1입니다. 자, 이제 CA의 중점 2분의 x3 플러스 x1은 3이에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y좌표도 같이 쓸 수 있어요. y좌표도 쓰면 2분의 y1 플러스 y2 이퀄 하고요.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분의 y2 플러스 y3 이퀄 0이 되겠네요. 자, 2분의 y3 더하기 y1 이퀄 5가 되겠네요.
자, 일단 이걸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신기하게도 세 식의 분모가 모두 2죠. 그래서 양변에 모두 2를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분수가 귀찮아요. 그래서 양변에 모두 2를 곱해서 이 식을 한번 나열해 볼까요? 자, 그런데 나열하는데 요거를 x항, y항을 따로따로 세로로 나열해 볼게요. 요거는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는 식이라서 그렇습니다. 먼저 x항들을 x1, x2, x3에 대한 항들을 2를 곱해서 나열하면 첫 번째 x1 플러스 x2 이퀄 마이너스 4가 되겠고, 두 번째 식을 아래에다 쓰는 거야. 아래에다. 그러면 x2 플러스 x3는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x3 더하기 x1은 6이 됩니다. 자, y도 한번 써볼까요? y1 플러스 y2 이퀄 8이네요. 자, 그 다음에 y2 플러스 y3 이퀄 0입니다. y3 더하기 y1 이퀄 10입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변끼리, 좌변끼리, 우변끼리 플러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자, 그러면 좌변을 볼까요? 자, x2도 2개, 그죠? x2 2개, 그 다음에 x1도 2개, x2도 2개, 그 다음에 x3도 2개씩 있죠. 다 똑같아요, y도. 그래서 2로 묶을 수 있습니다. 자, 2로 묶어주면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이퀄 다 더하니까 4가 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2로 묶어주면 y1 플러스 y2 플러스 y3는 18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써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한 식을 양변을 2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2로 나눠주면 첫 번째 따라서 하고요.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이 값이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y1 플러스 y2 플러스 y3가 9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한번 잘 보세요. x1은 어떻게 구하냐면 x1 값은 여기서 x2와 x3의 합이 2예요. x2와 x3의 합이 2예요. 그럼 x1은 얼마일까요? 0일 수밖에 없지, 그지?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다가 두 항의 합을 빼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차례대로 구하면 따라서 x1 이퀄 0이고요. 그 다음에 x2는 x3 더하기 x1이 6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됩니다. x2는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자, x3도 x1, x2가 마이너스 하니까 6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마찬가지 방법으로 y1, y2, y3도 구할 수 있어요. 구하면 y1은 9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y2는 자 보자. y3 더하기 y1이 10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y3 이퀄 y3는 y1, y2가 8이니까 1이 되겠네요. 그래서 A점의 좌표는 0,9이고요. B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고요. C점의 좌표는 6,1이에요 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16-5번을 설명해 줄게요. 자, 세 개의 점 A점, B점, C점을 꼭지점을 하고요. 평행사변형이니까 하나의 점만 있으면 되겠다. 그지? 자, 평행사변형 ABCD에서 꼭지점 D의 좌표. 이거는 좀 간단한 문제네요.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는데,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서 어떤 성질을 이용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돼. 4개의 점이 주어졌어요. 4개의 점이 주어졌을, 3개의 점이 주어졌어요. 네 번째 점만 구하면 되는데, 과연 이 5개의 성질 중에서 몇 번을 이용할 것이냐, 그걸 선택하면 되겠죠? 힌트를 주자면, 여기서,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합니다. 그 얘기는
두 대각선 마주보는 꼭지점이 있죠. 마주보는 꼭지점의 중점이 같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 문제는 여기 위에 있는 그림을 이용해 볼게요. 오른쪽에 그림이 있죠? 평행사 변형, 그죠? 그리고 이제 성질은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는 것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평행사 변형 얼른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점의 좌표를 쓰는 겁니다. A점은 0,0이고요. B점은 6, 마이너스 2, C점은 7,5죠. 그리고 D점을 정의를 해줘야 돼요. 이게 서술형이면 D점을 X, Y라 하면에서 출발하는 것이 되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서술형에서 반드시 정의를 해준 다음에 써야지, 아니면 감점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자,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보면 지금 A점과 C점은 좌표가 있어요. 그래서 A점과 C점을 긋는 대각선의 중점, 자, 이 교점을 우리가 O라고 한다면 이 O점의 좌표를 우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구해보세요. 그러면 중점 구하는 식 간단하게, 자, 여기서 O점의 좌표는 2분의 0 플러스 7, 2분의 6 플러스 5가 되겠죠. 그죠? A와 C의 중점이니까. 근데 이 5점이 뭐와 뭐의 중점이냐면 B와 D의 중점과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X 좌표가 뭐와 같아야 되냐면 2분의 하고요. 2분의 X 플러스 6과 같아야 되겠고요. 자, Y 좌표는 2분의 Y 마이너스 2와 같아야 됩니다. 중점. 그러면 간단한 X와 Y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풀 거예요. 자, 풀이 과정을 한번 서술해 보자. 자, 그러면 자, 요거를 풀이 과정을 한번 서술해 보면요. 자, 출발점은 D점이에요. D점. 점 D의 좌표를 X, Y라 하면 이걸 써줘야 된다 그랬죠? 그죠? 하면 하고요. 그 다음에 AC의 중점, AC의 중점을 구해요. AC의 중점 2분의 그 다음에 0 플러스 7이 되겠고요. 2분의 6 플러스 5가 되겠죠. 저렇게 써주는 겁니다. 이 값은 자, 여기서 BD의 중점 그리고 BD의 중점을 구하면 2분의 6 플러스 X,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Y라고 쓸 수 있는데 여기서 뭐 중점이 일치함으로 뭐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함으로 두 중점이 일치함으로 이렇게 쓰면 되겠지. 중점이 일치함으로 x의 개수끼리 같고 y의 개수끼리 같죠. 자, 그러면 2분의 6 더하기 x 이퀄 2분의 7이고요. y좌표도 같아야 됩니다.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y는 2분의 11과 같습니다. 자, 이걸 풀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6 더하기 x는 7에서 x의 값은 1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2 플러스 y가 11에서 y는 13이 됩니다.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점 D의 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좌표로 순서상으로 나타내야 되겠지? 1, 13이 됩니다. 자, 필수 예제 16-4번을 볼게요. 세 점을 꼭지점으로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치가 나왔습니다. 무게중심은 삼각형만 교육과정에서 다뤄요.
사각형, 오각형의 무게중심은 교육과정 바뀝니다. 그래서 궁금하면 유튜브에서 선생님 닉네임 수학귀신 치고 사각형의 무게중심을 검색하면 동영상을 볼 수 있어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기본이 됩니다. 이 좌표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는 무게중심의 성질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무게중심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위에 삼각형 ABC가 있어요. 그럼 삼각형의 무게중심 오직 하나인데, 먼저 이 무게중심의 정의를 써보자. 자, 적어보세요. 무게중심은 무조건 삼각형에서만 다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에서 뭐 이런 거 쓸 필요 없어요.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이 너무 간단하죠. 세 중선의 교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럼 선생님 중선이 뭐예요? 라고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선을 다시 한번 정의해 줄게요. 중선은 꼭지점과 꼭지점과 대변의 중점을 이은 선분이에요. 중점을 이은 선분을 우리는 꼭 중선이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세 개의 변이 있죠. 이 세 개의 변에 중점을 잡는 거예요. 자, 중점을 잡아보자. AB의 중점, BC의 중점, AC의 중점을 잡아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이거를 연결하는 거예요. AC의 중점, 중선. 그럼 이 중선은 어떤 역할이 있냐면 이걸 먼저 적어보자. 이 중선은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합니다. 그죠? 넓이를 2등분해요. 이 넓이를 2등분하는 성질 때문에 중선 어딘가에 무게중심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야. 메모 잘 해두세요. 자, 그러면 세 중선이 한 점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 이 점을 삼각형의 무게중심 G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G의 성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무게중심 G는 중선을 2대 1로 내분합니다. 다시 말해서 AG 대 요 세 번째 요 성질을 좀 적어주세요. 자, 이거를 약간 좀 위로 올리고 이렇게 아래에다가 적어볼게요. 아래에다가 무게중심 G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뭐냐면 AG 대 그 다음에 요걸 GD라고 하죠. 얘만 D를 한번 해보자. GD AD는 중선이죠. 무게중심은 중선을 2대 1로 내분합니다. 라는 성질이 있는 거야. 자, 2대 1로 내분하는 것의 증명은 중학교 3학년 과정의 닮음에서 증명을 했는데요. 그때 뭘 이용하냐면 중점 연결 정리를 이용합니다. 혹시 까먹었으면 유튜브에 선생님 닉네임 치고요, 수학귀신 치고요, 중점 연결 정리라고 검색을 하면 동영상이 있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걸 꼭 보도록 하고 이 성질을 이용하려는 거야. 그럼 이 성질을 이용하면 내분점을 이용해서 중점과 내분점을 이용해서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무게중심 중선 이 정의들을 잘 알아야 되겠죠. 이 정의를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문제는 먼저 삼각형부터 얼른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부터 그리고요. 그린 다음에 이 점의 좌표를 쓰는 거예요. x1. 자, A점의 좌표는 x1, y1. B점의 좌표는 x2, y2. C점의 좌표는 x3, y3죠. 그죠? 자, 그러면 중점을 이용해서 M의 좌표, 각각의 중점의 좌표를 모두 구할 수 있어요. M의 좌표, N의 좌표, L의 좌표를 모두 구할 수 있죠.
그죠? 그것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써봐요. 여기다가. 그럼 m의 좌표는 자, 가로 순서상으로 하고 2분의 x2 플러스 x3, 2분의 y2 플러스 y3 이렇게. 그 다음에 n도 마찬가지죠. 2분의 x3 플러스 x1, 2분의 y3 플러스 y1 이렇게. 자, L도 구할 수 있죠. L도. 자, 2분의 x1 플러스 x2, 2분의 y1 플러스 y2 이렇게.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다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한테는 하나의 중점, 중선만 그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A, M을 생각하면 됩니다. 선분 AM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찾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내분하는 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G를 좌표를 설정해 줘야죠. 얘를 X, Y라 하면 이렇게 설정을 해 줘야 됩니다. 자, 한번 선분 AM을 중선이죠. 중선이란 말을 쓰자. 중선 AM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보세요. 구해보세요. 무게중심의 정의를 이용해서 어렵지 않게 2대 1 내분점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이고 중선은 꼭지점과 대변의 중점을 연결하는 선분이다 라고 알면 풀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대변의 중점 BC의 중점을 M이라 하면 중점이니까 좌표를 구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무게중심의 좌표를 GXY라 하면 이건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중선을 2대 1로 내분함으로 그리고 나서 XY를 2대 1 내분점을 각각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좀 뭐 분수라서 복잡해 보이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2 플러스 1분의 하고요. 2 곱하기 x2인데 x2가 이거죠, 이거. 그죠? 대입하면 분모가 소거돼서 그리고 y도 마찬가지예요. 분모가 소거됩니다. 소거돼서 남는 것은 계산하면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가 되겠고 y좌표도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예요. 계산은 간단해요. 단 개념을 또는 정의를 명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게 핵심인 거야. 이런 문제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암기해서 써요. 한번 증명을 한 다음에 삼각형의 무게중심. 왜냐하면 무게중심은 중요하면서도 삼각형에서만 다뤄요. 사각형의 무게중심 시험 문제 못 냅니다. 교육과정 밖에요. 그래서 삼각형에서만 다루기 때문에 아예 이 공식을 그냥 암기하면 돼요. 그러면 대부분 문제는 다 풀립니다. 자, 이 문제 6번을 보자. 16-6번을 바로 설명해 줄게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여라. 이건 너무나 쉽죠? 그죠? 한번 써봐요. 자, 먼저 쓴 다음에 설명해 줄게요. 자, 16-6번을 볼게요. 이거는 위에 공식에다가 차례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식을 한번 써보면 먼저 X좌표 16-6번을 풀고 있고요. 자, X좌표는 먼저 무게중심의 좌표를 하고 이게 소수령이라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무게중심의 좌표를 무게중심 G의 좌표를 XY라 하면 자, 이거는 써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X는 하고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죠. X는 3분의 2 더하기 2 빼기 4 빼기 1이네요. 자, 이걸 계산해 주니까 3분의 마이너스 3이 되겠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Y도 한번 구해볼까요? Y는 하고요. 3분의 5 더하기 7 빼기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분의 9가 되겠어요? 3이네. x의 값은 마이너스 1이고 y 값은 3이야. 자, 그렇 따라서 G의 좌표는 마이너스 1, 3이에요 라고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16-7번 설명할게요. 삼각형 ABC의 두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졌어요. A점, B점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의 좌표가 주어졌어요. 자, 그랬을 때 꼭지점 ABC C의 좌표를 구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게중심을 구하는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한번 풀이 과정을 써보세요. 자, 16-7번을 볼게요. 일단 출발점은 점 C입니다. C의 좌표예요. 좌표를 x, y라 하면 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무게중심에 구하는 공식 위에서 우리가 증명한 거 있죠? 거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3분의 하고요. x좌표 A점의 x좌표 4, Y점의 x좌표 0, 그리고 C점의 x좌표 x죠. 그죠? 그래서 그 세 개를 더하면 이에요. 4 더하기 0 더하기 x의 값이 여기서 무게중심의 좌표 x좌표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1입니다. 그래서 이퀄 1이 되겠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y좌표도 똑같아요. A점의 y좌표 2, B점의 y좌표 5, 그 다음에 C점의 y좌표는 y죠. 세 합이니까 2 더하기 5 더하기 y는 입니다. 마찬가지로 1이네요. 좌표가. 그럼 아주 간단한, 매우 간단한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양변에 3을 곱해서 4 더하기 x는 3, 7 더하기 y는 3이 됩니다. x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C점의 좌표는 하고 C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예요 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16-8번을 볼게요. 이번에도 무게중심 문제입니다. 삼각형 ABC에 무게중심이 주어졌어요. 0,0. 원점이 무게중심이고 꼭지점의 좌표가 2,6. A점의 좌표가 2,6이고 BC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라. 이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BC의 중점의 좌표를 이제 몰라요. 그러면 출발점은 중점의 좌표를 A, B로 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아까 무게중심의 성질이 있었죠. 중선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힌트는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풀어보자. 자, 16-8번을 볼게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주어졌습니다. 무게중심. 그럼 무게중심의 정의를 생각해 보세요. 무게중심의 정의는 세 중선의 교점이죠. 꼭지점과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을 중선이라고 합니다. 이 세 중선의 교점인데 무게중심은 이 중선을 2대1로 내분해요. 이런 성질들을 이제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꼭지점 A점의 좌표 2,6으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나 대변. 꼭지점 A의 대변이 BC인데 BC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랍니다. 그러면 출발점은 자,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꼭지점 A점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대변 BC의 중점을 D, A, B라 하면 에서 출발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선분 AD가 바로 중선이 되는 거예요. 중선. 선분 AD가 바로 중선이 되고요. 무게중심은 이 중선을 AD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내분점만 구하면 되는 거야. 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A와 D에 2대1 내분점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꼭 그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2대1 내분점을 한번 찾아봐요. 구해봐요. 자, 먼저 BC의 중점의 좌표를 A, B라 하고 2대1 내분점을 한번 구해보세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D점을 A, B로 놨잖아요. 그러면 G, 무게중심 G가 AD의 2대1 내분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분 AD의 2대1
내분점을 찾으면 돼요. 그럼 얘가 바로 무게중심 G가 됩니다. 그럼 좌표가 같겠죠? 자, 그래서 2대 11점을 계산해 보는 거야. 자, 그러면 2대 11점 2 플러스 1분의 요거는 그냥 공식이니까 공식이에요, 공식. 2대 11점에다 쓰면 됩니다. 자, 2 플러스 1, 2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이거 대각선으로 곱해야 돼요. 2 곱하기 A, 2A 플러스 1 곱하기 2입니다. 이 값이 무게중심 X좌표 0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Y좌표도 보면 2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곱한다 그랬죠. 2B 하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1 곱하기 6, 6이 됩니다. 이 값도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대 11점을 구하면 2대 11점을 이용해서 AB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간단한 AB에 관한 1차 방정식이니까 양변에 3을 곱한 다음에 A 값, B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B 값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 점이 뭐가 된다고요? 중점이에요, 중점. 따라서 중점 D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매우 간단하죠.